일본과 전혀 달랐다. 한국 숲에서 깨달은 놀라운 진실에 충격을 받은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 하나가 일본과 한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라고 미국 현지에 대서특필하였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토록 놀랄까요? 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딩입니다. 저는 미국 출신의 환경특파원으로 자연을 탐험하고 여러 나라가 숲과 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우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어느 날 저는 아시아로 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제 목표는 다양한 나라들이 자연과 숲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직접 보고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처음에는 한국의 땅 관리 방식이 일본에서 일어난 일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많은 현지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일본 정부는 오래전 끔찍한 전쟁 후에 도시와 집들을 재건하기 위해 대규모로 나무를 심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일본은 도시와 가옥을 재건하기 위해 목재가 매우 급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자라는 삼나무와 포플러를 많이 심었어요. 이 나무들은 빠르게 자라서 목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했어요. 저는 여러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이 나무들이 어떻게 나라를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들었어요. 처음에 저는 일본의 이 프로젝트가 도시들을 아주 빠르게 복구시켰기 때문에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 이 나무들이 나중에 불러올 숨은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걸어다니며 봤던 도시의 모습은 질서 있고 깨끗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빠르게 자라는 나무들이 과연 오랫동안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때 아직 한국의 재조림 방식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에서의 첫 며칠 동안 저는 새로 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선 동네를 걸으며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이 나무들이 도시를 다시 살아나게 만든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리마다 새로 심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고, 저는 일본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것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재건 프로젝트는 단순히 빠른 복구를 위한 것이었고, 저는 그 이면에 숨은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엿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은 제게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어요. 봄이 다가오면서 저는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일본의 재조림 프로젝트가 도시를 재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했지만 봄이 되자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거리를 걷다가 사람들이 연신 재채기하고 코를 문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도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곧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들 때문에 심한 알레르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매년 삼나무와 포플러가 엄청난 양의 꽃가루를 날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채기, 기침, 심지어 호흡 곤란까지 겪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한 병원을 방문하여 친절한 미사토 다카하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국민의 약 45%가 매년 봄마다 이 꽃가루 때문에 심한 알레르기로 고통받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때때로 위험한 상황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쟁 후 빠르게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 심었던 나무들이 결국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일본 곳곳을 다니며 느낀 것은 사람들은 더 이상 봄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학교와 직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로 고통받아 일과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특히 심한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재조림 프로젝트가 가져온 부작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는 일본 사람들과 저 스스로도 한국에 대해 조금 깎아내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이 전쟁 후 재건과 녹화에 있어서 우리보다 뒤처진다고 여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우리가 한 만큼 용감하거나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문제를 통해 단순히 빠른 회복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마음 한켠에 한국의 다른 재조림 방식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있음을 느꼈어요. 혹시라도 한국에서는 더 나은 방법으로 자연과 사람을 함께 생각하며 녹화를 진행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의문과 궁금증이 저를 앞으로 한국으로의 발걸음으로 이끌었어요. 봄이 되면서 일본은 매년 큰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봄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꽃가루로 고통받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학교와 직장에서는 꽃가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채기와 기침을 하며 하루 종일 불편함을 겪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심하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어요. 건강한 성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공원이나 거리에서 저는 항상 다채로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비록 마스크가 보호 역할을 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과 불편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일본의 봄은 아름답지만 이 작은 꽃가루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적었어요. 이 문장을 적으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어요. 새로운 약을 개발하거나 나무를 관리하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려고 했지만 오래전 내린 결정 때문에 고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전쟁 후 빠르게 재건하기 위해 심었던 삼나무와 포플러들이 결국에는 큰 문제를 낳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와 같은 고통을 초래하지 않는 재조림 방식이 있을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이전에 한국의 재조림 방식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 이야기는 일본과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더 잘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꽃가루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빠르게 자라는 나무들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일본을 여행한 사람들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선택을 다시 돌아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문제를 직접 체험한 후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한국이 우리처럼 빠르게 재건하는 데는 한참 못 미칠 거로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너무 느리고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분위기가 저를 반겼어요. 저는 한국의 한 도시 근처에 있는 큰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는 일본에서 본 것과 달리 빠르게 자라는 삼나무나 포플러가 아닌 천천히 자라면서도 튼튼하고 건강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어요. 숲속은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나뭇잎들이 부드럽게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고 가족들이 함께 소풍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그곳에서 밝고 친절한 한국 과학자 이수민 박사님을 만났어요.
박사님께서는 저희 제조림 사업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되었어요. 우리는 건강에 해롭지 않은 나무들을 선택하여 숲이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박사님과 함께 숲을 걸으며 저는 다양한 나무종에 대해 배웠어요. 박사님께서는 예를 들어 저희는 아쉬나무와 소나무 같은 꽃가루가 덜 날리는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빠르게 복구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함께 고려하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숲속을 거닐다 보니 여기 있는 가족들과 지역 주민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제조림 프로젝트가 단순한 도시 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정한 노력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우리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한국의 신중하고 배려, 깊은 접근 방식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방식이 많은 나라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의 평화로운 정원에서 제 노트에 한국은 처음에는 느리게 보였지만 그들의 세심하고 배려 깊은 자연 관리 방식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그들의 계획은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존경과 감동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나라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배움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그 덕분에 제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한국의 제조림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제 책상 앞에 앉아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볕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찍은 행복한 사진들과 깨끗한 공기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담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통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심을 때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빠른 복구를 위해 심었던 삼나무와 포플러가 매년 꽃가루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쟁 후 급하게 재건하려는 필요 때문에 선택된 나무들이 결국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음을 강조했어요. 반면 한국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고려하여 아쉬나무와 소나무 같은 꽃가루 발생이 적은 나무들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연구와 실험을 통해 최적의 나무를 선택했음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담은 내용 중 하나는 한국의 이수민 박사님의 말씀이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자연과 사람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숲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모두 환경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제 보고서는 곧 여러 신문과 온라인 매체에 실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꽃가루 알레르기의 문제를 겪고 있던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잘못된 선택이 있더라도 배우고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제 보도는 단순히 나무와 꽃가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좋은 점을 배워나갈 때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매번 제 보고서를 읽고 영감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는 앞으로도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제 경험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 가득한 감사와 희망을 안고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저는 세계 각국의 좋은 사례를 배우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결국 모두를 위한 밝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음에 희망을 가득 담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면서 한국의 제조림 프로젝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자연을 돌보고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것에 대해 모두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한 계획과 올바른 선택이 한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는 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있는 책상 앞에 앉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깨끗한 공원에서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 잘 가꿔진 숲속에 우뚝 서 있는 장엄한 나무들, 그리고 평화로운 모임의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이 한 나라가 어떻게 발전과 국민 사랑을 조화롭게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나무를 심을 때는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삼나무와 포플러가 희망을 품고 심어졌지만 결국 매년 봄마다 인구의 거의 절반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어려움을 떠올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시나무와 소나무와 같이 꽃가루 발생이 적은 나무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냈음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연과 국민 건강을 위해 수년간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 미래를 위한 철저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음을 적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의 밝고 친절한 과학자 이수민 박사님과의 대화도 떠올렸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자연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 숲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사님의 열정적인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저 또한 그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작성한 보고서는 곧 세계 각국의 신문과 온라인 저널에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일본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나라의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이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보고서는 많은 사람의 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었더라도 언제나 배우고 개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도 일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건강한 숲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환경 특파원으로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가 과거의 실수를 배우는 데 달려있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 보고서는 단순히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때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고 영감을 받았다는 분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여정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큰 움직임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자연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며 우리가 모두 그것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같은 성공적인 아이디어의 국제적 공유와 협력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여정을 돌아볼 때마다 배운 교훈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환경 특파원으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신중한 계획, 그리고 국가 간 상호 존중이 과거의 실수를 치유하고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에드워드 하딩의 여정은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서둘러 진행된 제녹화 사업으로 인해 삼나무와 포플러가 심어졌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자연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나무를 심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에드워드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방식을 폄하했지만 한국의 신중한 계획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를 알게 되면서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보고서와 개인적인 깨달음은 미래를 위한 신중한 계획과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실수로 인한 고통이 있더라도 배움과 협력을 통해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에드워드의 이야기는 자연이 소중한 선물임을 상기시키며 지혜와 인내,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 각국이 서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일본과 한국 모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긍정적인 접근 방식은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다른 관점을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도전과 발견, 희망으로 가득 찬 에드워드의 여정은 각 나라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며 결국 협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과거의 실수를 치유하고 모두를 위한 밝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